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에 빛이 되어줄 김범구입니다. 자, 우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2025 수능 대비 커리큘럼 가이드를 찍게 되었는데요. 이번 가이드는 고3 그리고 N수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가이드니까 학년에 맞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김범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최우등 졸업했고 작년부터 이투스 온라인 영어 영역 강사로 활동 중이고요. 수치로서 간단하게만 약간 자랑을 하자면 입성 당일날 영어 영역 단강 기준 바로 1위 한번 달성했고 현재 영어 영역 전체 2위에서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1년 만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만큼 많은 학생들이 좀 이렇게 빠르게 많이 찾아주는 그런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제가 올해 출강하게 되는 대치, 목동, 반포 이러고 이제 단과 학원들이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수강 후기를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진 않을 건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제 수강 후기 탭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치를 어느 정도 보여드렸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수강 후기는 따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커리큘럼 영역별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구문, 어법, 독해,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 대비, 주간지까지 작년 커리큘럼을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뭔가 조금씩의 변화들이 있거든요. 작년과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 이제 추가되는 커리큘럼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같이 얹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하나씩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문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구문에는 크게 두 가지 강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문포독 기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강좌는요, 노베이스를 위한 기초 구문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따옴표에다 적어놓은 이 내용이 이 강좌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3등급 미만인 학생들한테 추천합니다. 모의고사 기준으로 내가 지금 3등급 미만이다. 그런 친구들은 본격적인 독해나 문제풀이 들어가시기 전에 문포독 기초 강좌를 반드시 수강하고 넘어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 강좌는요, 문법 4, 독해, 요거의 줄임말인데, 자, 우리가 문법을 배우긴 배우는데 문제풀이를 위한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해석을 위한, 독해를 위한 문법 도구들을 같이 가지고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적혀 있죠. 해석을 위한 기초 문법 개념. 예를 들어서 문장과 절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니면 뭐 투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관계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접속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정말 기본기를 다질 수 있을 만한 개념들을 같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개념 설명 들어갈 거고 중간중간에 제가 얘들아 근데 이런 영역은 수능에도 출제가 되는데 수능에 출제될 때는 이런 식의 포인트를 가지고 출제가 돼. 이렇게 수능 출제 포인트도 중간중간 곁들여서 설명드릴 거고요. 거기에다 평가원 기출구문 분석까지 6강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본 개념부터 실전 문풀과 정말 구문 분석까지 같이 진행되는 되게 짧지만 많은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강좌예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설명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작년 한 바퀴를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제가 미리 먼저 다뤄주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한층 발전된 그런 양상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 강좌는요, 2024 수능 대비 기준 제 연간 커리큘럼 중에 가장 많은 수강생과 가장 많은 이제 교재가 나가고 이렇게 베스트셀러 강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초에, 아니, 올해 초에 교재가 이제 다 완판이 돼서 빠르게 막 정신없이 재입고도 하고 그랬던 강좌입니다. 그만큼 많은 친구들이 학년에 상관없이 정말 중학생부터 고1, 고2, 고3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다 찾아줄 만큼 많은 수강생을 보유했던 강좌니까 내가 기본기가 어느 정도 부족하다, 정말 본격적인 어떤 수험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기초를 다지고 싶다, 이런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자, 그 다음 구문 두 번째가 문포독 심화라는 강좌인데요. 예를 쉽게 얘기하자면 1등급을 위한 심화 구문 강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3등급 이상인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마찬가지로 문포독 기초랑 똑같이 독해를 위한, 즉 해석을 위한 문법을 배운다라는 그 틀은 동일한데 다루는 내용들이 조금 다르겠죠.
문포독 심화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의 걸림돌이 되는 심화 구문 개념들을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장들도 조금 더 복잡하고 긴 문장들 위주로 보게 될 거고요. 배우는 단원들도 뭐 가정법, 생략, 분리, 도치, 그러니까 문포독 기초보다는 조금 더 상위에 있는 개념들, 조금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을 같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화 개념 당연히 들어가고요. 여기에 더해서 고난도 평가원 기출구문까지 같이 분석한다. 기초와의 차이점은 고난도라는 말이 붙였죠. 좀 더 길고 복잡한 문장들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어에서 고득점을 받고 싶다. 적어도 1, 2등급을 받고 싶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정말 고득점을 위한 필수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해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내가 해석을 못해서 문제를 틀리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독해 들어가기 전에 좀 미리 다져놓고 들어가는 그런 예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구문 강좌였고요. 이제 우리 어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제 커리큘럼에서 어법은 딱 한 개의 강좌만 있는데 오라클 평가원 실전 어법이라는 강좌입니다. 예를 쉽게 얘기하자면 수능 어법 문제풀이를 하는 강좌인데 그걸 1주 안에 단기 완성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강좌예요. 수능 어법 유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29번. 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출제 패턴들을 정리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컴팩트하겠죠. 1주 안에 끝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능 어법은요, 여러분 나오는 내용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사 vs 준동사라든가 능동 vs 뭐 수동이라든가 관계사,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든가 이렇게 출제 패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제대로 분석하시면 사실 수능날 절대 틀릴 리가 없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어법 유형은 항상 오답률이 높아요. 그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셔서입니다. 나는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하면 금방 나오는 게 어법인데 어법만큼 공부하는 대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없는데 이걸 안 하는 게 전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1주 안에 단기 완성시켜 주겠다는 취지에서 오라클이라는 강좌가 개설이 될 건데요. 평가원 기출 패턴 당연히 개념 정리하면서 총정리해 드릴 거고요. 평가원 10개념 문제풀이 진행될 겁니다. 문제만 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심화 대비 들어갈 거고요. 오라클 강좌의 핵심,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수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법 문제 나올 때 밑줄 긋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한 가지 개념만 물어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려나요? 물론 표면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개념은 있지만 그 이면에 전제로 깔고 있는 개념들이 두세 개씩 녹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수문 개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라클이라는 강좌에서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문제풀이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녹아있는 수문 개념들을 같이 발굴해서 같이 설명함으로써 정말 어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춰낼 수 있도록 대비하는 그런 강좌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일주일 정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압축적으로 제시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라클을 들은 수강생들의 후기를 보면 빠른 시간 안에 정말 어법이 싹 정리돼서 좋았다. 이거 듣고 났더니 정말 어법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간혹 가다가는 내신에 어법이 많이 나오는 학교인데 이걸 들었더니 오히려 내신에도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강좌이니까 정말 내가 독해에서 3점 올리는 것보다 어법에서 3점 올리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 딱 맞을 만한 그런 강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법 정리 한번 끝내고 이제 우리 메인 파트 독해로 좀 넘어가 볼게요. 독해에서 첫 번째 강좌는 실루엣이라는 강좌고요. 독해의 4원칙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서 실루엣은 좀 많은 부분들이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는 문장과 문단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제 문장 독해, 문단 독해 이렇게 나눠서 봤었는데 올해 실루엣은 좀 많이 개정이 되어서 문장 독해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강좌를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독해의 4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등급 무관, 모든 등급대의 학생들이 독해 기출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꼭 필수로 수강하기를 권장하는 그런 강좌예요.
그 네 개의 원칙이 무엇이냐? 첫 번째 포커싱, 두 번째 불필요한 정보 생략하기, 세 번째 쉬운 말로 정보 이해하기, 네 번째 어려운 용어 뒤에 동격의 표현. 이렇게 네 가지 원칙들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볼 때 어떤 유형을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보든 간에 요 네 가지 원칙들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런 느낌의 어떤 원칙들을 같이 미리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독해에 본격적인 어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져둬야 되는 그런 기본기들을 미리 이제 잡고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2024 기준으로 요 독해 베스트셀러 강좌가 실루엣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제 교재가 다 재고가 소진이 돼서 급하게 또 재인쇄를 해야 됐던 그런 강좌입니다. 그만큼 많은 친구들이 독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루엣으로 한번 기본기 다지고 넘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학년 무관하게 내가 정말 독해의 기본기를 좀 떼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느 학년대에 있든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다 한 번쯤 수강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독해 두 번째, 이게 제 메인 시그니처 강좌인데요. 루미너스 평가원 기출분석이라는 강좌입니다. 자, 요것 또한 작년에서 좀 달라진 점들이 있어요. 일단 이 강좌를 한 문장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단 한 강좌로 정리하는 평가원 독해 기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라졌죠, 작년이랑. 작년의 커리큘럼을 아는 친구들은 이제 느껴지겠지만 작년에는 제가 기출 커리를 루미너스 그리고 슈퍼노바 이렇게 두 가지 커리로 가지고 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출 커리를 루미너스 하나로 완전히 통합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출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난이도별로 나눠서 보는 것도 좋지만 요즘 이제 여러분들 교육부 발표가 있은 뒤에 수능 영어의 출제 기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보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은 문제들이 조금 생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완전 꼼꼼하게 오랜 시간 동안 보는 것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출 문제들을 빠르게 좀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조금 더 최근 출제 트렌드에 맞는 문항들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기출 커리를 루미너스 한 강좌로 아예 통합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첫 번째 있는 거. 변화된 출제 기조에 맞춰 변형한 기출 문항이 수록될 겁니다. 여러분들 출제 트렌드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요건 제가 한번 요 강좌 개설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특히 빈칸 추론에서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굉장히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4줄, 5줄짜리 빈칸 추론 문제로 괴롭히지 않아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의 관계사절 이런 것들 등장하기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옛날 평가원 기출 문제들 다 버리실 건가요? 그럼 버릴 게 너무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요즘 출제 트렌드에 맞춰서 그 문장 구조를 변형해서 제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절대 기출문제 내용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만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최근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문장 구조를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로 둔갑시켜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루미너스에서는 대입 파악, 빈칸 추론, 의미 추론, 어휘 추론,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요약문, 중장문까지 요 유형들을 같이 보게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각 유형별 풀이 전략들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선택지 분석 들어갈 건데 괄호치고 나온 글씨 보이시죠? 함정선지에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들 변화된 출제 트렌드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함정선지예요. 요즘은 글 자체가 좀 쉽게 나오는 대신 선택지를 꼬아서 내는 그런 트렌드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5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선택지를 소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제시문을 뚫어낸다고 해서 선택지에서 답이 딱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출제 기조가 더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속어하는 연습을 하셔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루미너스라는 강좌에서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선택지를 어떤 기준으로 내가 속어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같이 진행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루미너스라는 강좌는 딱 들어도 가장 중요한 강좌 같아 보이죠? 제 시그니처 강좌고요. 제 커리큘럼을 따라올 친구들이라면 이것만큼은 정말 필수적으로 수강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커리큘럼은요, 슈퍼노바 실전 하프 모의고사인데요. 작년에는 이 슈퍼노바가 고난도 3점짜리 기출문제들을 같이 봤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다 어디서 보겠다? 독해 2번이었던 루미너스에서 보겠다. 그러면 슈퍼노바는 이제 어떻게 바꾸겠다? 하프 모의고사로 바꾸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독해 실력을 점검하는 실전 하프 모의고사 강좌입니다. 6평 전에 개강해서 6평이 응시되기 전에 이제 끝날 건데요. 한 4월쯤 개강될 예정인데 6평 대비로 여러분들이 루미너스에서 잘 공부를 하셨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정말 실력 점검용 하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미너스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루미너스를 완강하고 나서 내가 정말 잘 숙지했는가? 요걸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거를 바로 슈퍼노바로 이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 조금 풀어본 다음에 6평 응시하시고 그 루트로 가시면 딱 되도록 제가 시기를 맞춰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1회에 12문항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렇게 8회, 그러니까 곱해보면 96문항, 그러니까 거의 100문항가량을 같이 볼 거다. 그러니까 6평 전에 정말 내가 기출문제 제대로 분석해서 유형별 풀이 전략들 잘 수립했는가, 선택지 소거하는 방법, 내가 잘 깨우쳤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이제 하프 모의고사 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유형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거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루미너스에서 다루는 유형들이죠. 이 어법만 오라클에서 해결하시고 하프 모의고사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수록되는 문항들은요, 자체 제작 문항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다 루미너스에서 볼 거고요. 하프 모의고사 이 슈퍼노바에서는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문항들을 수록할 건데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변화된 그 출제 트렌드, 출제 기조를 완벽하게 반영한 상태로 교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 기조가 바뀌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 커리큘럼에서는 정말 하등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변화를 정말 빠르게 반영하고 정말 이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에 뒤처질까 봐 걱정하는 그런 것들은 좀 넣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독해 마지막 커리큘럼은요, 쉘터 백제라는 커리큘럼인데요. 요거 작년에 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커리큘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고난도 엔제 커리큘럼입니다. 엔제. 자, 영어에서 엔제가 왜 필요하느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6평 이후에 출제 기조가 바뀌면서 기존 기출문제들을 활용하는데 이제 제약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엔제가 필요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겠죠. 기출문제를 내가 상반기쯤에 다 끝낸다라고 치면 6평 이후에 공부할 것들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엔제입니다. 그래서 이 쉘터 백제는요, 6평 이후에 출간이 될 거고요. 2권으로 나올 겁니다. 추론편 그리고 순사 플러스 어법편. 추론편은 빈칸 추론, 의미 추론, 어휘 추론, 요 세 가지 추론 유형들을 모아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순사 플러스 어법편은 제목에서 딱 직관적으로 느껴지시죠? 순서 배열, 문장 삽입, 그리고 어법,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6평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기에 나는 빈칸 추론이 좀 약하다, 나는 순서 배열, 나 문장 삽입이 좀 약하다, 이런 식으로 특히나 빈칸 추론이랑 순삽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나의 약점이 좀 드러날 거예요. 수면 위로 올라올 거야. 이때쯤 되면은 나 이거 좀 부족한데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올 거야. 그때 기출문제를 다시 보실 거예요. 그러기에는 이미 내가 정답을 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때 이 약점 유형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평의 출제 트렌드를 또 완벽하게 반영해서 출간할 거예요. 그러니까 6평 이후에 내는 거겠죠. 거기에 플러스 EBS 연계도 제가 대비를 해드릴 겁니다. 간접 연계도 반영할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EBS에 있는 제시문을 변형하는 문제들도 수록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엔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수능을 가장 먼저 예측하는 강좌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작년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부 발표가 있은 뒤에 이제
어떻게 출제 기조가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되게 많은 관심을 가졌단 말이지. 그때 제가 요 교육부 발표를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뀔 수 있겠다고 예측해서 출간한 게 쉘터 백제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예측했던 게 딱 뭐냐면 선택지가 어렵고 제시문이 쉽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선택지를 까다롭게 내는 거를 제가 9평 보기 전에 예상해서 엔젤을 그렇게 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9평 이후에 요 쉘터 백제가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수강생들이 늘어나게 됐던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역시 올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변화된 출제 기조를 누구보다 잘 빠르게 예측했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 정말 많은 수강생들이 들어왔던 그런 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반영하고 예측하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제가 어쨌든 젊으니까 그만큼 그런 트렌드에는 좀 민감한 강사다라고 완벽하게 믿으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독해 커리큘럼 4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자, 모의고사 커리큘럼 소개해 드릴게요. 에이펙스 실전 모의고사라는 컬인데 자, 미리 보는 수능 실전 모의고사 커리큘럼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에이펙스라는 요 단어는요. 뜻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점, 꼭대기 이런 뜻인데 취지가 딱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수능 날에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커리어 하이의 점수를 그러니까 정말 정점의 점수를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에이펙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파이널 자체 제작 모의고사이고요. 수능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 모의고사예요. 듣기부터 45번까지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봉투 모의고사고요. 거기에 해설지 제공될 거고 해설 강의 들어갈 건데 에이펙스 모의고사는요, 여러분 크게 3개의 시즌으로 나뉘어 있어요. 6평 대비로 시즌 0가 나올 거고요. 9평 대비로 시즌 1, 수능 대비로 시즌 2 이렇게 나올 건데 6평과 9평 때는 뭐 1에서 2회 정도 PDF로 제가 파일을 제공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강좌만 신청해서 수강하시면 되게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봉투 모의고사로 출간되는 것은 요 시즌 2가 될 거고요. 얘는 볼륨이 조금 있을 거예요. 한 8회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이때 커리큘럼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파이널 때 보시면 되는 거니까 모의고사 커리도 이렇게 하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대비에 대한 얘기는 얼추 마무리가 됐고요. 내신 대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고3 내신 대비로 저는 유포리아라는 강좌를 개설하는데 EBS 수능 특강 분석하는 강좌입니다.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 대비를 위한 EBS 분석 강좌.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신 대비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시험범에 들어간다. 이런 친구들만 이제 보시면 되는 그런 강좌인데 EBS 수능 특강 영어 그리고 영어 독해 연습 이렇게 2가지 강좌가 개설이 될 거고요. 강의에서는 제가 제시문 분석 강의를 진행할 거고 교재로는 변형 문제를 이제 판매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변형 문제가 여러분 작년에 또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페이지 개설될 때 또 제가 한번 담아 놓겠지만 몇 명의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를 받아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쭉 봤는데 제가 제공한 변형 문제에서 40문제가 적중한 걸 이제 제가 자료로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만큼 압도적인 변형 문제 적중률을 자랑하는 그런 강좌라 작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 핵심 강좌거든요. 그래서 고3인 친구들 혹시 EBS 수특 영어나 영독이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그런 친구들은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 제시문 분석 강의 수강하시고 변형 문제 풀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적중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신에 진짜 몇 문제는 정말 똑같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친구들의 후기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수강 후기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커리큘럼으로 이제 주간지 커리큘럼 소개해 드릴 건데 작년에는 주간지가 없었죠. 올해 새롭게 개설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간지는요. 제목은 이제 위클리 9이라는 제목의 주간지인데 자, 복습북으로 활용하는 분기별 주간지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타고 있든 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어느 정도 독해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위클리 9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권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은 1월에서 2월 동안 보시는 거, 2권이 3월과 5월에 보시는 거. 요 4월은 내신 휴강 때문에 뺐습니다. 자, 3권은 7에서 8월, 여기도 마찬가지.
6월은 내신 휴강 때문에 한 달 제외했고요. 4권은 9에서 10월. 요렇게 총 4권. 일주일에 9문항씩 풀도록 구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큰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9문항이면 정말 거의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한 문제만 풀어도 되잖아. 그죠? 그만큼 부담 없이 계속해서 영어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주간지라고 보시면 되고, 한 권마다 이제 8에서 9주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유형들이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대입학 한 문제, 빈칸 2문제, 의미 하나, 어휘 하나, 어법 하나, 순삽 각각 하나씩, 그리고 무관한 문장이거나 요약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주간지는요,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문제 플러스 제 자체 제작 문항들이 골고루 섞여서 들어가 있을 건데, 제 기존 커리큘럼에서는 다루지 않는 문항들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루미너스에서 다루는 기출문제들은 주간지에 중복 수록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시면 될까요? 루미너스 들으면서 복습할 때 주간지 매주마다 9개씩 풀어나가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라고. 그래서 제가 복습북으로 활용하라고 여기다 적어둔 거예요. 자, 기존 독해 커리큘럼을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은 그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주간지를 숙제처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 지금 잠깐 영어 공부 놓고 있어요 하는 그런 친구들도 영어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9문제 정도는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간지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기출 문항들은요, 평가원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사관학교가 됐든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출제 기조에 너무 어긋나는 문제들이 있다면 아예 과감하게 제외하거나, 제가 어떻게 문장 구조를 이렇게 좀 만져서 변형시켜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바꿔서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변형해서 제공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제 커리큘럼에서 어떤 기출 문제들을 보든 간에, 또는 어떤 자체 제작 문항들을 보든 간에 최근 트렌드에 어긋나는 문항들은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래된 기출이어도 상관없고요. 트렌드에서 벗어난 기출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손을 거쳐서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변형해서 여러분들한테는 무조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교육부 발표가 있은 뒤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친구들은 정말 제 커리큘럼에서는 그런 걱정들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영역별로 커리큘럼 소개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개강 순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개강 순서는 여러분들의 수강, 권장 순서이기도 합니다. 자, 문포독 기초 가장 먼저 개강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포독 심화, 실루엣, 아마 요거는 비슷하게 개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미너스랑 오라클 개강되고 내신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한 3, 4월 정도에 유포리아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4월쯤부터는 슈퍼노바 들으셔서 6평 대비하시고, 6평 끝나고 나서 쉘터 백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에이펙스 모의고사까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크북으로는 이제 주간지인 위클리 9 계속해서 따라오시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괄호 쳐둔 것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들으셔도 되고 듣지 않고 넘어가셔도 되는 그런 커리큘럼들인데요. 문포독 기초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등급 기준 3등급 미만인 친구들은 수강하시기를 권장드리고, 그것보다 점수가 높은 친구들은 심화부터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유포리아 같은 경우에도 수시를 챙기는 친구들은 수강하시는 걸 적극 권장드리고요. 수시를 좀 내려놓은 친구들, 정시 파이터다 이런 친구들은 생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 순서대로 따라오시되 워크북은 계속해서 일주일에 9문제씩 풀어주신다면 수능 때 1등급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다 아는데?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등급대에 있든 간에 영어만큼은 절대평가니까 우리가 상대적이지 않고 정말 내 점수가 중요한 그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어디든 간에 이렇게 유기적으로 넘어왔을 때 수능에서만큼은 적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서도 조금 더 개선된 지점들이 생겼고요. 변화된 것들도 있고 추가된 것들도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쭉 잘 따라오신다면 정말 수능 때 좋은 점수, 목표로 하시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보다 2배, 3배, 4배, 5배,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열심히 살 자신이 있어요.
오늘 이걸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3시간을 자고 오전에 PT도 받고 열심히 또 하루를 보내다가 강의 촬영까지 왔거든요. 저 근데 멀쩡하잖아요. 그죠? 힘이 충분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과 보다 훨씬 더 2배, 3배, 4배, 5배 노력할 자신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점수만큼은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노력을 저와 1년 동안 잘 해보시고 수능 때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1년간 정말 옆에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응원하시면서 이 1년을 보내셔서 2025 수능에서 정말 좋은 점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 가이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